결국은 지금 미중의 전쟁의 관계는 넘버원하고 온이원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뭐 넘버원이 널려 있지만 네. 중국은 딱 하나 온리원이 하나 있는 거죠. 히토리오. 이걸 갖고 트럼프에 이제 목을 재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만이든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드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죠. 대체적인 예측은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7년 정도 이 정도 시간은 걸린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해독제가 없는 독사한테 물린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진 거고 네. 근데 그것이 해독제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려야 나오는 결국은 이게 5년짜리 시한폭탄 이제 여기에 지금 미국이 걸리는 상황이다. 미중 두 정상이 역사적으로 6년 만에 새로운 미팅을 가지면서 어떤 회담 결과가 나올지 세계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앞으로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릴까가 결국은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르짓는다 싶어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날 부산에서 드디어 이제 6년 만에 만나시는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뭐 히토리 문제 수출 규제 풀었다 그러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100% 관세 유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간은 정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다. 1년입니까? 네. 뭔가를 합의를 본 것처럼 하지만 네.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100% 관세는 최근에 이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가 없던 거 던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지만 히토류 규제는 2차 회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3번 동안에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90일 유예하는 것들을 이번에는 1년 더 연장한다. 뭐 이런 정도고 네. 어떤 걸 새로 합의를 본 건 사실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 정지 작업이 순탄치 않았다. 그래서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서 네. 사전 뭐 실무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양쪽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의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핵심이 되는 이제 분야를 풀지를 못했다는 걸 보면 네.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별 실익이 없었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기대를 가진 사람들한테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먼저 기대를 낮춰버리는 사정 정지 작업 차원에서 베센트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부산에서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거고 그러면 뭔가 대화하는 주제의 핵심이 있어야 될 건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걸로 짐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건 뭐 여러 가지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마도 부르던 노래 다시 부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뭐 중국은 AI하고 반도체고 네. 또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작다한 걸 들고 나오지만 네. 그거 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고 핵심은 바로 딱 한 가지 히토류의 금수 이거 풀어라. 근데 이것은 뭐 두 나라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지만 그걸 서로가 풀었을 경우에 네. 이건 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간다. 그러나 이제 테이프는 똑같이 또 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거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거고 그것의 이제 결론은 유예하자. 지금 부딪히는 타이밍 좋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미 수출 부분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듯한 느낌은 제가 들거든요. 통계적으로 발표도 그렇고 대미 수출이 줄었다기보다는 소폭 그냥 상승한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대미 수출은 이제 계속 줄었고요. 예. 근데 전체 중국의 수출은 뭐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트럼프가 얘기하는 무역 수지 미국의 적자도 계속 줄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뭐 전체 무역 수지 뭐 적자 폭이 한 93% 이게 이제 중국이었다가 네. 지금 이게 훅 떨어졌고 중국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거의 100% 이상의 무역 흑자가 미국에서 왔는데 네. 지금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4% 정도로 많이 줄었네요. 줄었고 8월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줄어든 게 마이너스인데 네. 전체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네. 이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관세 보복은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무역 억제를 줄였으면 이게 make sense한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놓고 보면 미국의 그런 무역 적자는 줄었냐? 네. 미국의 무역 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 보호할 산업도 없는데 거기다 관세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건 이제 엉터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 헛발질이 예. 결국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툭 튀어나온 히토리라는 카드에 이제 발목이 걸려서 이게 이제 비틀거리는 그런 양상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의 히토리움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조금만 제가 더 여쭤보면 지금 미국도 히토리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 공급 사슬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정제 제품도 만들다 보니까 자국 내의 MP 머티리얼스나 몇 개의 광산을 국방부가 4억 달러가 규모를 투자를 해서 다시 뭐 보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1년이면 충분할까요? 1년 안에도 저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싶은데. 뭐 1년 불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90년대 이후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광산은 재개할 수 있지만 광물을 재련, 정련, 가공하는 기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용매 추출법이라는 거를 갖고서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뭐 점점 더 이게 순도가 높은 걸 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교환법이라든지 예. 그 뭐 용융 전해법 같은 새로운 이제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것은 미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중국이 실제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산은 팔 수 있지만 거기 정제 시설 갖추고 뭐 이거 하는데도 이게 4, 5년 걸리고 네. 그 사이에 초기의 공법 말고 새로 이제 등장한 그 기술 공법 이것들을 이제 그냥 쓰게 되면 중국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우회하려고 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적인 예측은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7년 정도 이 정도 시간은 걸린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MP 머티리얼스의 뭐 생산 재개를 하더라도 네. 빠르게 잡아 2030년 이제 그때쯤 돼야 소위 말하는 메이드 인 USA의 히토리를 구경하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결국은 이게 5년짜리 시한폭탄 이제 여기에 지금 미국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히토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히토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철광이나 뭐 이런 것들은 1톤 파면은 거기서 상당 부분이 쉽게 이제 나오는 거지만 네. 이것은 뭐 거기에 1g, 뭐 2g 이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한 17개 원소가 있는데 네. 요게 모든 산업에는 철이 이게 쌀이라고 하면은 철만 먹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각기병이 걸리듯이 비타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히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에 쓰이냐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 뭐 정밀 무기, 또 로봇 뭐 이런데 다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네. 트럼프가 사인한 F-35 전투기 같은 경우도 한 대 만들려면 400kg 이상의 히토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없으면은 비행기는 만들어 놓고 날리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다 이제 걱정하는 것은 지금 AI 혁명이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지만 AI 혁명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 히토류가 들어가게 돼 있고 특히나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최근에 그 네덜란드하고 중국하고가 넥스페리아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를 하나 놓고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50억 불 주고 산 네덜란드 회사를 네덜란드가 그것을 강제로 인수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건 전 세계 그 전기차 뭐 이제 자동차 들어가는 반도체 한 30%? 그래서 성능은 떨어지지만 마켓시는 큰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주가가 뭐 대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모회사죠. 중국의 모회사. 근데 그 다음날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네. 그게 이제 지금 인과관계가 있는데 중국의 외교부가 네덜란드 외교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에 바로 이제 답이 나왔는데 네덜란드가 뭐 이제 절대 대체 불가로 하나 자랑하는 게 그 EUV 장비입니다. 그렇죠. ASML. 예. ASML을 EUV 장비 수출 못해도 좋냐? 이 한마디에 네덜란드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전기차 무슨 로봇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EUV 장비 반도체 첨단 반도체의 가장 정수에 앉아 있는
여기에도 중국산 히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EUV를 못 만들게 되면 이거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만이든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드는 불성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재미난 것은 얘들이 중국이 그 마지막 후공정, 예. 그러니까 설계하고 제조하고 어셈블리하는 후공정의 70%를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후공정 안 해줘도 좋겠냐? 그랬더니 뭐 BMW, 벤츠, 아우디, 뭐 폭스바겐 다가 난리가 난 거죠. 네.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이게 70%의 그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게 생기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히토류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숨겨져서 그렇지 지금 유럽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단칼에 끝낼 수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안 온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히토류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토류의 의미 중요성은 이것은 뭐 대체 불가. 결국은 지금 미중의 전쟁의 관계는 결국은 넘버원하고 온리원의 싸움이다. 미국은 뭐 넘버원이 이제 널려 있지만 네. 중국은 넘버 투밖에 없지만 거기에 딱 하나 온리원이 하나 있는 거죠. 히토리오. 이걸 갖고 트럼프의 이제 목을 재는데 이것은 뭐 거의 정말 해독제가 없는 독사한테 물린 것 같은 이제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진 거고 네. 근데 그것이 해독제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려야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히토류의 그런 파워 알고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떤 관점에서 히토류 개발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을 갖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리더의 해안인데요. 네. 이미 그 등소평이 예. 그 남쪽을 80년대에 시찰을 하면서 예. 한마디를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석유가 있으면 우리 히토리가 있다. 석유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근데 이게 40년 뒤에 이게 미중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카드로 이게 등장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히토류는 뭐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정제 가공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공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전진국이 왜 이걸 더 포기했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 대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걸 환경을 희생을 한 거죠. 근데 환경을 희생했다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 우리도 뭐 그런 이제 공해 물질, 그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이건 뭐 환경단체에서 가만 안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네. 중국은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뭐 98배가 되는 그 넓은 땅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은 3분의 1밖에 없고 3분의 2는 전부 사막, 고원, 뭐 초원이기 때문에 네. 거기 갖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오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전체 국토에서 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희생을 요걸 감안했고 네. 그다음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도자들의 그런 가이드를 철저하게 따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서 네. 등소평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 이걸 이제 3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거죠. 그래서 기술 연마가 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미국 기술이 최강이듯이 지금 히토류에서는 이게 중국 기술이 세계 최강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온리원하고 넘버원의 싸움에서 대체 불가한 온리원이 힘을 확실하게 쓰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중국의 히토류의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지도자의 리더십과 비전에 근거했다. 등소평의 그런 해안이 근거가 됐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히토류 하나만 있겠느냐.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다른 카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 시진핑 주석 머릿속에는 또 어떤 대안들을 하나의 카드로 쓸까요? 미국이 자랑하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예. 또 가장 아픈 게 금융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지만 네. 이거 주가 훅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주범이 트럼프의 오판 실수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히토류 말고 중국이 미국의 인질 3명을 잡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게 바로 애플, 테슬라, 월마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건드렸을 때 지금 애플은 뭐 90% 이상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테슬라도 40% 이상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월마도 이게 한 60% 가까운 제품을 중국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거 영업 정지 6개월만 시키면 어떻게 되냐. 미국 사회에 주는 충격은 어떤 거냐.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캐피탈 마켓에서 이게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중국은 이 자본시장에 관한 것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지금 카드 하나씩
먼저 테슬라부터 한번 제재를 해보자. 애플을 한번 제재를 해보고 예. 마지막으로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낼 수 있는 월마트를 제재하게 되면 이것은 뭐 굉장히 강력한 이제 충격이 될 수가 있죠. 예,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 지금의 중국은 미국이 업어서 키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슷한 논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협상 과정을 보면 파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새로운 총리가 신조 아베의 대미 정책을 이어받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해 가는 듯 보이고 트럼프도 기꺼이 동의를 해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미일 간의 무역 협상의 향방이 미중 협력 또 한미 간의 협력 어떻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친한 척하지만 이게 말 잘 안 듣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지만 우리도 지금 뭐 3,500불 얘기할 때 예. 외통수에 몰렸다가 한숨 좀 쉬게 되는 것은 뭐 일본 재무상이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1, 2%면 현금 내고 나머지는 현금 안 줘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레버리지를 크게 가진 건데 예. 결국은 지금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특수관계. 그래서 국방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 인질이 일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역대로 보면 대표적인 게 85년 엔다카죠. 네. 그래서 어떻게 260엔을 한 방에 120엔으로 53%를 절상을 시키냐. 그렇죠. 그것의 의미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온 거죠. 죽을래 아니면 환율 절상할래.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상황 거기서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네. 새로운 총리 자체도 사실은 지지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트럼프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위험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국의 입지하고도 굉장히 다르고 네. 또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의 일이고 그것이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다카이치 새로운 수상하고 뭐 수상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업무 파악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서로 사진 찍은 것은 뭐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되는 히토류를 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히토류 공동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네네네. 근데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면은 예. 일본의 경우는 senkaku 열도 사태 때 이미 이제 히토류로 크게 당했고 그때 토요타가 나라인을 그랬죠. 세웠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이제 상대적으로 히토류 확보 노력을 일본이 많이 했는데 호주에 가서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채굴 정제하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그 사이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채굴 정제 가공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친구 동맹을 맺게 했을 때 네. 일본의 정제 가공 기술 그리고 호주나 베트남의 이제 광산 네. 요거를 서로 엮어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만들려고 있고 최근에 보면 말레이시아 이번에 아세안 회담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뭐 10초 동안 춤도 추고 이러는데 그것의 이제 의미가 결국 말레이시아가 중국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최대의 히토류 가공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집에서 어떻게 보면 쪼무레기들이 하고 있는 공장도 다 모아가지고 일단 아쉬운 대로 좀 써보자 하는 그 전략이 예. 지금 일본의 그 히토류 광물 프레임워크 말레이시아에서 댄스를 추는 그리고 호주하고 베트남하고 그 광물 협약을 하는 네. 그런 이제 과정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중국의 히토류의 영향력에서 이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행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억 달러짜리 춤을 췄다. 10초 동안에 그런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전략을 노출시켜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히토류가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광물 자원이다라는 건데 조금 전에 AI와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약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국 내에서도 이 AI 문제와 반도체 부분에서 약점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시간만 있으면 5년 안에 우리도 충분히 미국을 따라잡고 한국,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소장님 판단해 보십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시작되고 나서 시진핑이 반도체 공장을 그 투어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총평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반도체를 갑자기 사람의 인체의 심장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네.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두려웠던 사람은 바이든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심장을 이걸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죠. 네. 반도체를 완전히 통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이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말로 지고티즈라고 그러는데 네. 국가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반도체 국산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을 해라. 네.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중국이 위기감을 느꼈고 4년이 흐르고 난 지금 중국은 엔비디아 칩으로 생각을 한다면 H20은 이미 국산을 했고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H100의 한 70% 성능의 이 칩을 이걸 개발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치명적인 결점 약점을 자기의 그 기술 경쟁력으로 이게 끌어당겨 올린 것이 최근 4년간의 뭐 중국의 노력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뭐 아까 중국은 미국이 업어키우셨다는 얘기를 네.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실력의 7할은 미국의 헛발질 때문이었다. 네. 미국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중국의 분노 게이지를 확 올려가지고 이제 악심 먹고 개발한 것이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이제 기술들 뭐 이게 이제 나온 네. 뭐 정말 의도하지 않은 배경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게 이렇게 막 두들겨 패듯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략이고 사실은 쓸모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미중 간의 대타협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블러핑 카드다 이런 이야기들 전문가 사이에서 하시는 것 같던데 소장님 보시기에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빌드업 작업이라고 뭐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중국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어떤 구조로 작용하고 있냐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바이든의 머릿속에 있는 중국하고 트럼프 속에 있는 중국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좀 기괴한 현상이 북한의 김정은을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 나이도 안 맞고 뭐도 안 맞는데 격도 안 맞는데. 예. 근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을 이 냉전 시대에 보는 이제 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배드 파트너, 불공정 거래를 하는 파트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파트너기 때문에 체제 전복해야 되고 뭐 이 폭격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에 불공정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거기에 쓰는 방법이 관세인데 관세는 이런 것을 판매 촉진용 쿠폰처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아주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예.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게 통제나 규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까? 중국에서 돈을 많이 뽑아낼까? 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다가 보니까 중국을 적으로 네. 이게 만들었고 정의했던 미국의 스탠스가 이게 바뀐 것에 전 세계가 다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꾼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의 그 필로소피를 네. 외교하고 국가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바람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중국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은 이것은 미국 대 중국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 그 사이에 사람은 뭐 경험한 대로 산다고 네.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제 투영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정치 외교의 달인 도사들이 넘쳐난 미국의 외교 이걸 보다가 네. 이 장사꾼 외교를 보니까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또 전략가들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의 약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4차 연임 문제가 2027년 정도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사중전 회의 내용을 지켜보면 시진핑 주석의 권좌의 이상 징후라든지 4차 연임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은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서방 언론의 그 오해 오판 중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중국은 1억 명이 공산당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못 보이니까 20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중앙위원 전체 회의인데 네. 그걸 5년에 7번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번째 회의를 이제 며칠 전에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4번째 회의에서 사중전인데 네. 그 중국은 7번의 회의를 하면서 거기 회의의 성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중전은 원래 그것은 당의 통치구조, 가버넌스를 원하는 회의예요. 그 오중전이 뭐를 하냐면 향후 5년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건데 예. 이거를 지금 사중전에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후계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논의가 되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걸 정했지만 인사나 이 후계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회의인데 서방 세계가 그런 구조를 잘 모르다가 보니까 네. 이번에 아마 후계도 정하고 무슨 뭐 이제 장관도 바꾸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냐 하는 그 기대를 거기다 섞어 놓은 거고 뚜껑 열어봤더니 15차 5기년 계획만 얘기를 했어요. 그 인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그대로 독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내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도자는 뭐 시진핑도 그랬고 후진타오도 그랬고 그 주석이 되기 전 5년에 네. 부주석 이제 그 부총리의 자리에서 5년 동안 수습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올라오죠.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후계를 정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27 사이클입니다. 2002자 들어가는 해하고 7자 들어가는 2027년에 네. 거기에 이제 부주석 또는 이제 부총리가 누가 되냐를 봐야 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칠상팔하 이제 주석이 되면 뭐 최하 10년을 하기 때문에 네. 67세까지는 이제 되지만 68세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넬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적어도 빼기 10을 해야 되니까 50대 중반에 이제 부주석이나 부총리가 네. 등장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누가 대권 주자냐 뽑았냐 안 뽑았냐는 지금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고 2027년 10월에 하는 당 대회에서 거기서 50대의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이 사람이 등장하면 중국은 후계 구도가 정해진다. 예.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2025년 상태에서는 누가 되냐는 것은 그건 엉터리다. 미중 간의 이번 협상 문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미중 간의 협상 문제는 오히려 대국답게 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이런 시기에 언제든지 미중 간의 대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지도 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보시기에 정말 극적으로 1년 유예가 됐지만 언제든지 미중 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내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이런 핑퐁 외교 과정 속에서 과연 대타협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49% 이하라고 보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동화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는데 숲에 호랑이가 2마리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2개가 있을 수가 없고 돈하고 권력은요 나눠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뭐 타협한다 이거는 속성상 그건 되지가 않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은 하고 있지만 미국의 치명적인 결점이 이게 히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제도하고 시간이죠. 네. 그래서 4년마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이런 불상사가 그렇죠. 계속 생기고 그때마다 정권이 이제 뭐 대중국 전략이 홀랑홀랑 바뀌는 것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놨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질질 끌면 이긴다 이제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걸린 문제가 지금 뭐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한국도 멘붕에 들어간 상호관세 뭐 15% 30%는 1심 2심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법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이제 그 세금, 세율, 제재 이거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하나 빠지는 것인데 그게 지금 11월 5일 날 1차 구두 심리가 있고 네. 통상 이게 뭐 2, 3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네. 미국 대법은 한 달 안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연내에 이제 결판이 하나 날 거고 두 번째는 최근 40년간 미국의 중간 선거를 보면 네. 11번 선거한 것 중에서 상하원을 다가 여당한테 그대로 몰아준 건 딱 한 번밖에 없고 10번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야당한테 줘서 균형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내년 11월 달에 가가지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하원 중에 하나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년에서 1개월의 이 타임 호라이전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힘 빠지기가 이게 예상이 되고 예. 그럼 그때까지는 어떡할래? 타협이 아니라 질질 끄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공이 깊어지면 이게 목소리가 낮아지는데 예. 이 그면 들어가지고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싸움을 보면 중국은 말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런 급한 게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약점은 타임이고 이 조직애가 째깍째깍 이제 갈수록 점점 이제 초일기에 조직에는 모이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이게 한 방의 타결은 그걸 이제 앞으로 1년에서 한 달에서 1년 타임 호라이전에서 네. 그 패가 보이는데 빨리 타협을 하거나 타결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네. 뭐 그걸 생각을 해보면 뭐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한국의 어떤 전략과 전술, 물론 한미 간의 무역 협상 내용도 있지만 한중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G2라고 불릴 만한 이런 경제 강국에 대응해서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옆집에서 불났다고 해서 불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최근 4년 동안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그것을 풀어낸 아이스 브레이킹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진핑의 방한의 목적은 이것은 한국 방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거기에 우리가 같이 걸리는 영상이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그 한국과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 네. 지금 굉장히 거꾸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호의를 보이고 하게 되면 편가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로서는 뭐 편가르기든 뭐 뭘 하러 오든 간에 하여간에 뭐 주변국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한테서 중요한 이유는 공급망의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급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도체나 이게 배터리의 원자재를 우리가 중국에서 히토르가 아니더라도 네. 이거 사는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사이 4년 동안은 그런 기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요소수 같은 것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그런 공급망 안정에 관한 것들을 그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의 시장에 관한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은 뭐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버릴 수도 없고 네. 또 버려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그런 시장에 대한 이제 규제나 제재나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있을 수 있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할 거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로서는 뭐 중국을 사상이나 이념에 동지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로 본다면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서 우리는 공급망 안정에 관한 것에서 뭔가를 끌어낸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최근에 중국도 그 주변국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방 또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역설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동맹에 그 흠을 낼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사실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상대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우리한테 당면한 그런 경제적인 이슈 문제만 사실은 깊이 집중해서 거기서 문제 해결책을 우리가 찾고 또 답을 내면 그게 뭐 최대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미래 첨단 산업의 기술 협력, 또 산업 발전에 대한 수출 시장의 개척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왜? 중국의 AI 산업과 휴메노이드, 드론 모든 산업이 한국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단계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경쟁을 해야 될지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라고 둘 다 합니다. 경쟁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완제품에서는 우리 이미 경쟁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AI를 하든 뭐 전기차를 하든 또 로봇을 하든 거기에 소재나 부품이나 이것은 중국이 아직도 완전한 생태계를 갖춘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생태계를 이제 모아야 되는데 네. 그것은 제조업의 기반이 강해야 되고 네. 소재 가공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중국도 한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공급망에서 역설적인 첨단 산업의 공급망에서 네. 그게 들어 있고 그 공급망에서 최고로 중요한 건 반도체죠.
중국이 뭐 열심히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뭐 그게 메모리든 뭐 이제 파운드리든 간에 네. 이제 한국 제품이 없으면 특히 메모리는 애초부터 되질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AI 무슨 IT지만 전 세계로부터 부품 뭐 세트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1등은 맞지만 수많은 구멍이 있는 1등,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AI든 첨단산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기회, 또 협력의 기회, 협상의 기회, 돈 벌 기회는 뭐 무지 널려 있다. 중국이 빨리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빈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협력의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그 대신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그걸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중국에 뭐가 필요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강점이 뭔지를 해가지고 제때되는 라이트 타이밍에 이 라이트 프로덕트를 요거를 이제 던져 넣는 것이 중요하죠. 네. 찾아 나가면 꽝인데 지금 그러려고 그러면 중국의 동향 변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최근 4년 동안 뭐 중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네. 중국 AI 산업이, 중국의 로봇 산업이, 중국의 첨단 산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감이 없어요. 요즘 뭐 한국의 뭐 몇 개 언론들이 이제 지금 시리즈로 그걸 하고 있지만 네. 직접 가서 보면 시리즈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고 강하고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위협적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빨리 이제 뭐 이게 개선이 되고 그래도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4천을 넘어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4,500, 또 5,000도 가능하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하다는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 중국의 증시 상황 또 금융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경제가 저렇게 좀 둔화되고 냉각 상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유동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유동성은 증시로 가지 않겠는가? 그럼 중국 증시도 상당히 앞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 5천 얘기하지만 누가 더 빨리 이제 지수 5천 가냐 이건 서로가 지금 경쟁하는 관계인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증시 폭등의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하려고 계속 돈을 푸는데 이 돈이 실물이나 일로 안 가고 금융으로 안 가고 전부 은행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네. 그게 잠자고 있는 아이들 마니가 한 37조 정도인데 요건 얼마냐면 중국의 시가총액이 한 100조 되거든요. 네. 시총의 거의 30%가 넘는 돈이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이제 그 증시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산업 자금으로 증전 IPO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룸이 있고 네. 그래서 중국 증시 역시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근 10년 중에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사실은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는 규제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상승을 중국은 주가 상승을 통해서 시중 자금의 증시유입을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들이 여기서 펀딩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뭐가 올라가냐고 하면 굉장히 아련하게도 반도체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AI나 빅테크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네. 근데 결국은 중국 증시의 이게 상승도 결국은 트럼프의 입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AI 반도체 수출 금지를 했다가 그 전선왕이 정말로 대단한 장사꾼입니다. 네. 누구도 감히 트럼프를 설득하고 이게 안 되는데 트럼프를 어떻게 오고 삶아가지고 15% 통행세 내고 중국에다가 AI 반도체를 파는 걸로 했어요. 네. 근데 재미난 건 중국이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AI 칩 엔비디아 쓰지 마라. 그렇죠. 그걸 이제 명령을 내버리는 바람에 네. 엔비디아가 지금 오된 거죠. 그거 있던 거 다 재고 처리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거기에 대박이 뭐냐 그러면 중국 반도체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의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모든 공공 데이터에 이 국산 칩을 50% 이상 머스트로 써라. 이게 명령이 내려갔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금년 연말에 중국의 AI 칩 국산화율은 50% 넘습니다. 작업률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AI 칩 회사들이 캠브리콘 같은 회사는 상반기에만 뭐 40배 매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가속이 된다. 근데 지금 한국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사상 최대 이익 냈다고 하지만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중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HBM이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이 떼돈 버는 게 아니고 네. DDR4, 5 가격이 100%, 뭐 120%씩 폭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중국이 국산 이제 AI 칩을 쓰다 보니까 똑같이 AI 칩에 이 DRAM은 같이 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엔비디아 칩을 쓰면 예를 들면 72개만 쓰면은 이게 되는데 네. 같은 성능을 내려면 이제 하웨이의 910C를 써야 되는데 이걸 쓰려면 8,000개를 연결해야 돼요. 예. 근데 8,000개 칩에 똑같이 이제 D램이 들어가야 되니까 엔비디아 칩보다가도 이게 수백 배의 이게 메모리가 지금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중국에 공급 부족 생기니까 지금 뭐 D램 같은 경우도 내년 1, 4분기 거를 입도 선매를 지금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예.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슈퍼사이클인데 이 예. 슈퍼사이클의 배경은 자세히 보면 트럼프의 입에 중국 정부의 손이 지금 작용한 사실은 결과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뭐 빅테크 얘기를 계속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는 연초에 설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수정한 건 없어요. 네. 근데 컵에다가 지금 물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에 지금 물이 딱 차 있는 상태에서 한 방울을 더 딱 떨어뜨리면 물이 넘치게 되죠. 네. 이걸 누가 했냐면 중국이 한번 거죠. 트럼프의 입이 만든 이게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 쇼티지를 만들고 쇼티지가 되니까 누구나가 재고 확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건데 네. 결국은 뭐 지금 중국 증시도 이 4년 동안 하락했던 증시가 지금 상승의 뭐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지만 전고점 6천에 비하면 아직은 한참 밑에 있고 그 사이 중국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훨씬 더 낮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뭐 글로벌 랠리의 그 대열에서 아마 중국도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중국 정부의 정책이 같이 붙고 유동성이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이것은 한국보다도 훨씬 센 유동성 랠리가 중국에는 뭐 내년 또 금년 말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듣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미중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중국에 접근을 해야 된다. 뭐 그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소장님 생각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돈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 돈 되면 친구하는 거고 돈 안 되면 남이죠. 그래서 한중관계는 딱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돈이 어디로 지금 몰리냐고 그러면 이 중동의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중국의 이제 차이나 달러로 지금 돈이 모이고 있고 미국이 저 난리를 치는 이유도 결국은 중국의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이제 정서적인 측면으로 중국을 접근하죠. 근데 뭐 그 대부의 그런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앞에 놓고는 이게 적을 미워하지 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사리 운별력이 떨어져서 돈을 못 번다. 네. 딱 우리 중국하고의 관계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투자해서 돈 벌 기회는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굳이 놓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안 쳐다볼 필요가 있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면 네.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